새로운 투자 전략과 종목들은 뭐가 있을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, 우리가 좀 새롭게 전략 볼 수 있을 만한 관전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내부자들에게 무슨 일이라고 제목을 지어봤는데요. 최근 들어서 대기업들, 임원들의 장내 매수 소식들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는데 SK하이닉스나 시그네틱스 그리고 나이스까지 저희가 꼽아봤고요. 여기에 대해서 투자 전략이나 아이디어 좀 어떻게 가져볼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이제 그 내부자 순매수하는 기업들 좀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 예. 이게 사실 좀 귀찮아요.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시기엔 왜냐하면 이제 전자공시 들어가서 검색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. 이제 임원들이나 원래 임원이나 최대 주주는 단 한 주라도 내가 매수하거나 매도를 하면 공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임원이나 뭐 최대 주주가 매도했다고 무조건 나쁘다, 뭐 매수했다고 무조건 올라간다 그건 아닌데 그래도 주가가 어느 정도 좀 그 의미 있는 위치 아니면 또 향후에 기업들 전망이 좋은데 예를 들면 내부자가 매수했다는 거는 조금 더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고 좀 애매한 구간에서 갑자기 임원들이 뭐 매도를 많이 한다거나 이러면은 또 그건 또 안 좋은 시그널일 그렇죠. 수도 있는 네. 거거든요. 그래서 일단 제가 뭐 되도록이면 뭐 이제 매수 위주로 좀 보여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런 이제 내부자 순매수나 순매도 현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투자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좀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. 첫 번째 역시 그 SK하이닉스인데 7월 6일 날 이제 그 제가 이제 성함까지 말씀드리기 좀 그러니까 그 부사장님 한 분하고 그다음 3D 낸드를 개발한 이제 담당자 분이 장내 매수를 했다는 이제 공시를 네. 냈어요. 그래서 가격도 굉장히 이제 지금 주가랑 좀 비슷한 상황인데 사실 하이닉스가 굉장히 지금 주가 많이 빠져 있잖아요. 좀 굉장히 좀 답답하고 삼성전자처럼 좀 부진한 상황이지만 분명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반도체주들이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좀 약간 좀 그러긴 한 게 올해 4분기하고 내년 1분기에 꺾인다. 자꾸 이제 이 우려감 때문인데, 그러니까 피크아웃 논란이라고 자꾸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한 6개월 정도 지금 선 조정을 좀 미리 받았거든요. 그래서 네. 저는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내부자들이 저점에서 매수한다는 것도 좋은 신호죠. 좀 바닥권에서 그러니까 그들도 좀 이제 지금 주가에 대해서는 매력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.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내부자가 매수한다고 바로 올라간다 그건 아닌데 그래도 이런 이제 그 악재가 이미 다 반영된 상황에서 내부자들이 매수하는 거는 또 긍정적인 신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니까 한번 SK하이닉스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저는 뭐 사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하이닉스를 여기서 뭐 계속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온다고 해서 매도하기보다는 계속 좀 하반기를 염두에 두고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저도 좀 보고 있습니다.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여전히 뭐 앞에서 저희가 김영익 교수와도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역시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셨고 그 뒤에 있는 시그네틱스나 나이스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만 좀 부탁드릴게요. 그러니까 시그네틱스나 나이스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시그네틱스는 7월 5일과 7월 9일 날 이제 한 상무 임원이 장내 매수를 좀 했는데 똑같은 반도체입니다. 반도체인데 여기서 이제 기판을 만드는 패키지 이제 기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반도체 다양한 기판들을 생산하는데 원래 이 회사가 좀 실적이 그동안 되게 안 좋았었어요. 막 적자나고. 근데 이번 1분기에 드디어 흑자전에 성공을 했고 또 이렇게 임원이 또 장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건 긍정적인데 좀 다만 다른 반도체주들이 좀 못 오를 때 좀 최근에 주가 좀 오른 감이 있거든요. 근데 그런데도 매수가 들어온다는 건 상당히 좀 추가적인 어떤 실적 개선을 예고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지금 좀 주가 약간 좀 눌러줄 때 한번 좀 저점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어쨌든 반도체 쪽에서는 좀 상당히 그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기업이고 두 번째 이제 나이스 같은 경우는 7월 8일과 7월 9일에 역시 그 이렇게 임원이 뭐 이게 2명의 임원입니다. 이렇게 장내 매수를 좀 해줬는데 나이스는 이제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나이스 계열이 되게 많잖아요. 나이스 뭐 평가 정보, 신용 평가하는 나이스 정보통신 이제 신용카드 관련된 그런 결제 관련된 좀 기업이고 그 다음에 애플 그 에어팟에 들어가는 부품 납품하는 ITM 반도체도 나이스가 갖고 있습니다. 나이스가 굉장히 많은 계열사들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알짜 회사들을 좀 많이 담고 있어요. 그래서 나이스 그룹 자체가 워낙 또 성장도 꾸준하게 실적도 꾸준하게 좀 늘고 있어서 나이스도 이렇게 좀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무엇보다 제가 이게 차트를 보니까 위치가 되게 괜찮더라고요. 나이스도 주가 많이 못 올라가지고 그래서 한번 그 나이스도 한번 저가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 한번
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임원들의 장내 매수가 있었고 또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. SK하이닉스와 시그네틱스, 나이스까지 살펴봤고요.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초이도도님께서 제가 뭐 종목명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땡땡땡의 그 내부자 매도를 눈치챘어야 되는데 안타깝다라는 채팅도 올려주셨거든요.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 일일이 다 찾아보기에는 귀찮은 일이기도 한데 어떤 주가 하락의 빌미나 또 주가 변화의 좀 빌미나 이유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특징적인 이런 종목들이 있으면 이사님께서 좀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 보실 때 좀 하나 참고하실 게 이렇게 어떤 이제 지분을 늘리거나 지분을 줄일 때 신고를 하잖아요. 네. 신고를 할 때 이제 사유가 있어요. 근데 반드시 장내 매수나 장내 매도가 의미가 있는 거지. 뭐 갑자기 임원이 신규 선임되면 임원도 약간 주식을 매수해야 되거든요. 네. 근데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. 그렇죠. 무조건 해야 되는 거라서 아니면은 뭐 신주인수권이나 전환사채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뭐 합병 때문에 더 매수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은 제외하시고 네. 꼭 체크하실 게 장내 매수, 장내 매도만 꼭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그리고 저희가 놓친 부분들은 앞으로 이사님께서 네. 또 채워주실 예정이니까요. 계속 기대를 해주시고요. 이어서 개장 전 체크 포인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3분기 시장 삼두마차 화이바에 주목하라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. 이거 하나하나 좀 풀어주시겠어요? 이건 뭐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삼성증권에서 보고서가 저 지난주에 나왔던 보고서인데 네. 되게 이름이 뭐 화이자도 아니고 네. 그래서 좀 눈에 띄어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그 세 가지 섹터의 약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지금 현재 국면이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시황 보고서인데 성장주에 유리한 국면인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. 지금 성장주가 미국의 금리가 막 급락을 하고 하다 보니까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세가 뭐 우리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지금 강탈하고 있잖아요. 물론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는 게 치사율이 되게 낮고 원래 이제 변이를 하면 할수록 점점 그 전염 속도나 전염의 강도는 빨라지는데 문제는 이제 긍정적인 거는 사람이 이제 뭐 사망을 하거나 이럴 확률은 굉장히 낮아진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좀 잡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이런 이제 그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사람들의 또 이런 외부 활동을 좀 막아버리다 보니까 언택트라든가 성장주 쪽에 유리한 국면으로 좀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경기 모멘텀이 분명히 이제 좀 금리가 떨어지면서 둔화되고 있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눈으로 좀 볼 수도 있지만 그 지난주에 그 중국이 지준율을 갑자기 인하했잖아요. 사실 네. 인하를 미리 예고는 했었어요. 예나를 했지만 생각보다 좀 큰 규모로 전 금융권에 대해서 지준율 인하 조치를 내려버렸거든요. 근데 일각에서는 하반기 한 번 더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. 그렇게 보면은 경기 살리겠다는 얘기거든요. 적극적으로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되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미국은 이제 긴축한다고 그러는데 중국은 경기 좋은 거 아니었나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네. 중소기업 살리기 위해서 지준율을 인하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또 다르게 경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. 지금 경기를 계속 부양을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되면 미국의 뭐 테이퍼링이나 긴축 이슈도 그렇게 빨리 다가오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경기 회복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그러니까 속도는 좀 느려졌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부양책을 쓰면 경기는 또 어느 시점에서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? 성장주도 좋지만 가치주 같이 남자. 그러니까 바벨 여기 나온 내용도 뭐냐면 바벨 전략 극단으로 이렇게 두 개를 그러니까 완전히 상극관계에 있는 두 개를 같이 사자는 얘기예요. 네. 네, 그래서 그 왜 화이바냐? 그럼 세 가지입니다. 정유화, 네. 정유화학에서 화자, 예. 화자 이게 유가 플레이예요. 그래서 화가 하나 있고 EV 자동차하고 이제 2차 전지대 전기차입니다. 그래서 영어로 이제 EV라고 써 있는데 그걸 이제 이자로 좀 쓴 것 같고요. 마지막이 이제 바이오. 그래서 화이바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보면 좀 극단이죠. 극단으로 나눠 있는 이 포트폴리오 좀 구축을 해가지고 한번 3분기 장세 대비를 해보자라는 그런 시나리오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저는 2차 전지의 2인 줄 알았더니 EV의 네, EV, 2였군요. 예, 예. EV. 정유화학과 자동차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에 대해서 주목을 하자. 근데 참 어떤 섹터는 그래도 관심주가 딱 눈에 띄는데 어떤 섹터는 야 이거 종목 고르기 쉽지 않겠다.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거 예 그렇습니다. 종목을 꼽아보자면 좀 어떤 그림 그리고 계세요? 그러니까 정유학은 사실 꼭 무조건 정유학은 아니고요. 거기 나왔더니 유가 플레이라죠. 유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
유가라는 거는 뭐 대형 건설주도 있고요. 네. 거기에 조선주도 있어요. 그다음 뭐 이렇게 피팅 업체 뭐 이렇게 배관 만드는 그런 회사도 있을 거고 요 정유화학도 당연히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선 저는 이제 SK 이노베이션 좀 꼽아보고 싶고 SK 이노베이션은 사실 2차 전지에도 속해 있지만 원래 지금 시가총액의 대부분은 정유화학입니다. 네. 아직도. 그래서 2차 전지보다는 정유화학으로 좀 그 시가총액이 많은 것들을 설명하는데 그래도 두 가지가 다 혼재돼 있잖아요. 그래서 여러 면에서 SK 이노베이션 좀 매력적인 어떤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데 분할 이슈로 좀 최근에 빠졌지만 그 부분은 저는 충분히 반영됐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부터 좀 계속 비중 확대 의견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2자 이제 EV 관련해서는 좀 만도 쪽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 만도도 전동화 부품이라든가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제 자동차 다양한 부품들을 만드는데 똑같아요. 분할 이슈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는데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하거든요. 사실 네. 그거 아니었으면 주가가 굉장히 단단했을 텐데 좀 아쉬울 정도로 지금 이제 물적 분할을 선택하다 보니까 주주들의 실망감도 컸지만 일단 지금은 반영된 자리니까 한번 나중에 기업 가치 좀 상승을 좀 기대하면서 지금 좀 이렇게 싸게 거래될 때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역시 그 종목보다는 저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그 ETF가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. ETF도 이렇게 어떤 한 종목을 선택했을 때보다 수익률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다만 내가 그 종목을 선택했는데 그 종목이 안 갔을 때 그 바이오가 다 가도요. 어떤 바이오는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. 네. 예, 근데 어쨌든 그 ETF는 그 상승률이 낮더라도 무조건 따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타이거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가 그래도 좀 레버리지가 좀 큰 편이니까 요 어떤 ETF 한번 그 편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화이바에서 한 종목씩 꼽아줬는데요. SK 이노베이션과 만도 그리고 저번에 한번 소개를 해주셨던 타이거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저희가 관심 있게 앞으로의 흐름들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벨 전략에 대해서도 좀 유심히 잘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. AS 갖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지난 6월 11일에 신흥 SEC 얘기를 해주셨고 최근 들어서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수익률이 어느덧 26%까지 올라갔습니다.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 어떤 전략이 가능할까? 그냥 가져갈 것인가? 아니면 이쯤에서 약간 부분 차익 실현이 가능할 것인가? 어떤 그림 그리고 계세요?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좀 그러니까 신흥 SEC도요 되게 쉬운 투자예요.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삼성 SDI가 언젠가 설비 투자할 텐데 제일 안 했잖아요. 네. 근데 그게 언제 할지 우리 모르잖아요. 네. 근데 모르니까 이게 타이밍을 잡기는 어렵지만 신흥 SEC가 그래서 되게 주가 안 가고 있었어요. 근데 삼성 SDI에 납품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언젠가 설비 투자가 들어가면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. 근데 최근에 갑자기 삼성 SDI 사장도 미국 증설 고려해 보겠다 막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도 좀 계속해서 미국에 우리가 투자를 안 하면 관세 부과받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데 결국 삼성 SDI의 증설 이슈가 나오니까 주가 좀 무섭게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신흥 SEC 뭐 저는 여전히 뭐 보유 관점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투자하실 때 항상 이런 부분들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는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는데 내가 타이밍을 모르겠다. 그러면 안 갈 때 미리 사놓고 그냥 좀 잊어버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 맞춘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앞으로 또 나오니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 되겠지만 어쨌든 신흥 SEC처럼 향후에 반드시 뭔가 좀 그 모멘텀이 나올 기업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투자를 미리 해보는 그런 전략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. 보유자 관점에서는 지금 시점은 좀 좀 어떤 계속 타이밍인가?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때 한번 수익 실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삼성 SDI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잖아요. 네. 미국 그 설만 나오고 설만 있죠, 나. 계속. 예. 뭐 스텔란티스랑도 공장 만든다고도 뭐 이런 뉴스 나오는데 그걸 삼성 SDI가 직접 확정을 할 때 네. 그때는 한번 파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재료가 이제 노출이 되니까. 관련해서도 아직은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, 아직은 그러니까 근데 기대감이니까 사실 기대감일 때 주가 많이 올라가거든요. 근데 이제 확정이 될 때는 한번 좀 끊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신흥 SEC도 뉴스에 파는 전략으로 조금 더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. 사실 뭐 앞에서 종목들도 궁금했지만 이 질문이 가장 이사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. 시장 전략 우리가 스탠스를 어떻게 갖춰야 될까? 지난 금요일장 오전과 점심 때까지도 야 이거 시장이 급락하는 건가? 막 이런 불안감들이 좀 했거든요.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겠습니까? 근데 이제 그런 불안할 때를 막 팔고 싶잖아요, 사람들 네. 심리가. 근데 그럴 때 잡으셔야 되고 막 사고 싶을 때가 있어요, 막 급등할 때. 그럴 때는 좀 참으셔야 되고 지금 올해는 계속 그런 장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또 급등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
중국에서 호재 나왔죠. 미국도 급등했죠. 당연히 또 오늘 같은 날 사고 싶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오늘 같은 날 또 사가지고 크게 실익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금요일 같은 장이 또 나와요. 앞으로 기다리시면 그래서 절대 급하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포트폴리오를 정확하게 어떤 전략으로 끌고 갈지 명확하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내가 이거를 중장기로 끌고 갈 걸 절반 아니면 난 트레이딩 예를 들면 지금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컨택트 기업들이 급락을 했잖아요. 네. 근데 그런 기업들이 빠져서 내가 샀어요. 샀는데 그걸 장기 투자하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. 한 2, 3개월 정도 후를 보고 한 20에 30% 정도 또 올라가겠죠. 회복이 되면. 그럼 그때는 그런 것들도 팔고.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장기적으로 1, 2년 끌고 갈 거랑 한 2, 3개월 텀으로 이렇게 트레이딩 할 거를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좀 더 좀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. 그냥 막연히 올라가겠지, 막연히 내려가니까 손절하겠다 이거보다도 시장 강세장은 끝난 게 아직도 아닙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급락장에 오면 이걸 피할 게 아니라 또 좋은 기회가 왔구나 이런 좀 마인드로 올해 내내 좀 매매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참 사람 마음이란 게 나는 분명히 장기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하다 보면 벌써 트레이딩 전략으로 클릭하고 있는데 좀 참으시라라는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고요. 오늘 시장도 같은 인내와 함께 좀 활용을 잘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